이렇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매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는데요. 식사는 하고 계시지만 몸은 단백질 기근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꼭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마치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계단 몇 층만 오르면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르지는 않습니까?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거나 예전보다 훨씬 빨리 피로를 느끼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게 되셨나요? 거울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내 몸 안에서 뭔가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로 여기고 넘기신다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서서히 녹슬어가다 어느 날 작은 금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의 근육이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노년층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남은 삶의 계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고 노년층에게 딱 맞는 안전하고 간단하며 확실한 근육 회복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온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순을 목격했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체중도 유지되는데 근육만 빠르게 말라가는 환자들을 말이죠. 제 가족에게 있었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늘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집안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골절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할머니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습니다. 시장을 누비고 가족을 위해 의뢰하고 활발하게 다니시던 분이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셨죠.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의 근육이 사라지고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잘 챙겨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유지할 만큼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끼니를 절대 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덜덜 떨릴까요?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 있었고 보행 속도는 또래보다 30%나 느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배불리 드셨지만 대부분 흰 쌀밥과 국물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거의 없는 식단이었죠. 박 선생님의 몸은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주유소도 들른 것 같지만 정작 엔진을 돌릴 기름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배부른 느낌이 곧 근육에 영향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통해 노년층이 근육을 잃게 만드는 흔한 식습관 실수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되고 넘기기 쉽다는 이유로 국이나 찌개를 선호합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 드시고 씹기 힘든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건더기는 남기시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국물은 소금물일 뿐입니다.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여러분이 남긴 그 건더기 속에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저는 속 편하게 국에 밥만 말아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빈혈과 근육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국물 섭취를 줄이고 건더기를 먼저 드시도록 처방했더니 2달 뒤 다리 근육에 힘이 붙는 것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속 편한 식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영양실조 식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보충제를 식사 대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TV 광고를 보고 단백질 쉐이크를 사서 아침이나 저녁 대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 잔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을 위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 없이 쉐이크만 드시면 섬유질, 미네랄, 필수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음식이 우선이고 쉐이크는 덤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을 드시는 것입니다. 활동량이 줄었으니 적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적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젊은 몸은 단백질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동화 저항성이 생겨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은 1.2g이 필요합니다. 즉, 40대 때와 똑같은 양의 고기나 생선을 드신다면 여러분은 단백질 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소고기나 복잡한 요리를 먹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찾은 노년층의 소화도 돕고 근육 회복에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가성비 최고 식품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건새우입니다. 보통 국물맛 내기용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건새우는 단백질 폭탄입니다. 수분이 빠져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건새우 한 줌이면 소고기 스테이크 못지않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도 가득합니다. 국이나 반찬으로 조리하면 부드러워져서 고기를 씹기 힘든 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 또는 꽁치,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샘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통조림이 보약입니다. 고압으로 전에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칼슘까지 엄청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찌개로 드셔도 다리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 서리태입니다. 건새우가 즉각적인 에너지라면 검은콩은 오래가는 연료입니다. 소화가 편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검은 껍질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으로 영양분을 배달하는 도로,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비밀 무기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한 재료지만 효능은 놀랍습니다. 들깨가루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근육을 야금야금 파괴하는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1등 공신이죠. 국이나 나물에 한 스푼만 넣어도 영양가가 확 달라집니다.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콩, 들깨가루. 이 4가지를 조합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 오메가3, 미네랄이라는 근육 회복의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75세의 정 선생님은 등산은 이제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식단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검은 콩밥, 저녁엔 통조림 생선, 국에는 건새우와 들깨가루. 어렵거나 비싼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청년처럼 들뜬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1시간을 걸었는데도 다리가 끄떡없었습니다. 다시는 못 걸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료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사가 벽돌이라면 운동은 벽을 쌓는 미장이입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엿기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운동 간식입니다. 간식 먹듯 틈틈이 움직이세요. TV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집안에서 음악 들으며 20분 걷기, 난간 잡고 천천히 계단 오르기. 단백질을 드시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근육은 커져야겠구나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물을 잊지 마세요. 60세가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탈수 상태일 수 있고, 이는 근육 경련과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또한 깊은 잠을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근육을 고쳐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90세 환자분이 계십니다.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걸으시는 그분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일 내 몸에게 말을 걸어. 내가 널 잘 먹이고 아껴줄 테니 나 좀 더 걷게 도와다오라고 말이야.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만 인간의 몸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 있고 단 1cm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근육을 돌봐주세요. 단순히 늙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즐겁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두 다리로 단단히 서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